맥주에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점액질이 나오고 소주에선 경유 냄새가 나는 일이 발생해 위생 논란이 일었었죠. 조사 결과 문제가 된 맥주는 주입기 소독을 제대로 안 한 탓이었고 소주는 겉면에서 경유 성분이 나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콧물 같은 점액질이 길게 늘어집니다. 하이트질로 강원 공장에서 제조된 필라이트 후레쉬 맥주입니다. 지난달 일부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해 식품당국이 현장을 조사했는데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 소독이 미흡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주입기를 소독할 때 살균제가 다 떨어져 세척제만 사용한 날들이 있던 겁니다. 식약처는 이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돼 해당 맥주를 응고시킨 걸로 판단했습니다. 젖산균은 병원성 균은 아니고 술을 응고시키는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약처는 같은 업체에서 만들어진 참이슬 후레쉬 소주도 조사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데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나왔고 내용물에는 검출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유통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바깥에 있던 경유 성분이 뚜껑 틈새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식당 주인의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계속 회수를 안 했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회수를 안 해서 저희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꽉꽉 묶어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다 지켰는데. 하이트진로 측은 당시 식당 주인이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상황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반적인 주류 보관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사건 반장 보시면서 지금 댁에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딱 드시고 계시다가 방금 그 영상 보고 아이씨 막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보자께서는 이 맥주 때문에 정말 하루를 망치셨다. 네, 이 맥주가요. 지난달 중순쯤에 그 창고형 대형마트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였다고 합니다. 24캔짜리 이 캔으로 된 어떤 필라이트 맥주 3박스를 사왔다고 하는데 그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두다가 최근에 한 캔을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요. 맥주를 잔에 따르는데 점액질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마치 약간 팔보채 같은 것처럼 걸쭉한 무언가였다고 하고 이 제보자는 이 점액질이 마치 콧물처럼 보인다고도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혹시나 하고 다른 캔도 따봤는데 역시나 저렇게 끈적한 액체였습니다. 다행히 제보자가 저걸 먹진 않았고요. 냄새를 맡아봤는데 어떤 특정한 냄새가 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캔맥주 24개 제조 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다 같은 품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맥주 중에서도요. 이상 제품이 섞여 있을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채널 돌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잠깐만 좀 보세요. 이게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요. 예, 일단 보시기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자분이 말로는 뭐 지게차 상하차 하다가 쏟아갖고 그래서 뭐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와서 그렇다는데 내가 보기엔 공기가 들어가면 탄산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단백질하고 공기가 만나서 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맥주 자체는 지금 완전히 그냥 팔보채 같은 거 걸쭉하게 지금 맥주가 무슨 콧물도 아니고 알고는 못 먹어요. 모르고는 먹을지 몰라도.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박 변호사님 네. 술을 못 마시기를 정말 천만다행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그러니까. 저거를 마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콧물이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문제 제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제조사가 버려라 확인을 하러 와야 되는데 그냥 버려라라고 얘기하면서 동일 회사에 다른 맥주 몇 캔을 갖다 줬다고 하면 박스를 갖다 줬다고 합니다. 보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 캔에 균열이 생겼는데 공기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 어떤 걸쭉한 부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보자의 얘기에 따르면 캔에 찌그러진 부분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게 과연 뭔지 이 내용물이 뭔지 너무나 궁금해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 전문가한테 좀 문의를 좀 해봤는데 예. 식품 전문가 역시 차윤환 박사인데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다만
증점제 또 단백질 정성분이 제대로 섞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독성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제조사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맥주 속 단백질과 공기가 만나서 저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게 해당 제조사 측의 설명인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도대체 그 브랜드가 어디야라고 지금 막 말씀을 하시는데 발포주 브랜드 필라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맥주를 드시고 나도 저런 거 봤어요. 나도 겪었습니다라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 27일 날 한 누리꾼이 맥주에서 콧물 같은 점액질이 나왔다면서 제보를 했던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자는 몇 년째 이 필라이트라는 맥주를 애원하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고 나서는 찝찝해가지고 토를 했다고 하는데 좀 마셨겠죠.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상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인증 댓글이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우르르 이제 댓글 달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창고형 대형마트에서 맥주를 샀는데 제조일자가 3월달에 제조되었던 이 맥주를 샀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대형 마트가 아마 코스트코 같아요. 유명한 대형 매장인데 거기에서 필라이트 맥주를 산 소유자분들은 맥주를 드시기 전에 따지 않습니까? 따를 때 혹시라도 점액질이 나오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냥 유리잔에 딸질 않고 뚜껑을 딴 다음에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수사님도 그렇게 마시죠? 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는 3월달 맥주면 항상 유리컵에다가 따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또 이제 맥주 드시려고 하다가 아유 그럼 오늘 소주 마셔야지 하실 텐데요. 소주도 드시다가 뱉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유 냄새입니다, 교수님. 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 저녁인데 참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이번에 소주에서도 이제 경유 냄새가 난다라는 이제 제보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손님이 한 명이 이제 그 식당을 차리신 분의 손님이 한번 오셔서 이거 이 소주에서 경유 냄새 납니다. 그러고 이제 환불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라고 보려고 보니까 이제 정말로 좀 소주가 다 이제 좀 기름에 좀 이렇게 쪄들어 있는 느낌도 들고 아이고야. 뚜껑을 18병을 다 따봤더니 다 경유 냄새가 났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제조사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담당자가 왔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고는 네, 맞습니다. 이거 경유가 섞인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오. 그러면서 소주 유리병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보관하는 곳에서 석유가 스며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식약처에 직접 신고해서 원인을 밝히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유 냄새가 나는 소주를 다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소주병에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제가 소주를 한 몇천 병 먹어봤는데 더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앞만 흔들어 봐도 이게 빠질 글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꼭 냄새의 이 원인 밝혀드리겠습니다라면서 문제의 술들을 싹 수거해 갔다는 제조사. 하지만 일주일, 열흘, 2주가 지나고도 함흥차사였다는 거죠. 결국 제보자가 다시 연락을 하자 이럴 수가 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이제 애초에 그 회사에서 그 신고를 같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하도 안 와가지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연락을 드렸죠. 네. 께서는 손님이 드신 술을 해소를 못해서 진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드신 병에 따라 드렸고 나머지 술 12병도 가져가셔서 연구소에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조사 안 하냐고 하니까 그건 애초에 손님이 컴플레인 걸린 술이 아니어서 자기들이 조사할 이유가 없다. 자, 이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요새 가게에 CCTV 다 있잖아요.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곧 장면이 나갈 텐데요. 그 소주를 제조사가 직접 가져가는 게 CCTV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있고요.
그 제보자가 말했던 그 제조사 직원이 이 손님이 남긴 소주를 직접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걸 한 병을 다 가져갈 필요는 없고 그 남긴 소주 몇 잔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해서 제보자의 어머니가요 저렇게 빈 병에다가 그 문제가 된 소주를 덜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도 지금 받은 적이 없다, 모르쇠한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저 제조사가 가져가면서 우리가 식약처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주 뒤에는 제보자가 직접 신고한다고 했었다면서 말을 바꾸고 잡아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조사에서는 경유 냄새 나는 저 문제의 술들은 다 회수를 해가고 제보자한테는 우린 그 술 못 받았다, 다른 걸로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역시 네. 우리 사건 반장을 보시는 가족 여러분, 가족분 다운데요. 제조사 몰래 그 술 한 병을 탁. 예, 다 주지 않았습니다. 경유 냄새가 나지만 개봉을 하지 않았던 소주 한 병을 챙겨 두셨다고 합니다. 개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기 지금 갖고 있는데 저거를 최근 식약처에 신고를 해서 제출해서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경유, 또 소주에 경유가 들어가서 몸에,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몇 병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소주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거 제조하면서 어떤 또 잘못된 점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들이 책임을 좀 가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소주 한 병으로 모든 걸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